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 내가 이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건 다 이제 암 말기여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자국 남기기 싫다. 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상담 신청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형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감이라는 거는 원래 정해진 게 있고 그 정해진 곳에서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법률에서도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도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지 어떤 단일한 형을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형이라는 말은 1심에서 판결 선고가 돼가지고 형이 나왔을 때 항소심에서 더 감형받을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겠지만 아직 입건돼가지고 1심 판결 형 선고도 안 나온 상황에서는 감형을 받는다라는 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 그리고 낮은 형은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질문이 다 이렇습니다. 그 살인죄에 관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인 판결이에요. 그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왜 살해를 했는가? 그 딸은 이제 어린 나이에 친부가 사망했고 7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의붓은 그 딸이 9세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끔찍한 일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 딸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공모해서 의부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살해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판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딸의 살인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죄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은 유죄 판결 확정은 되었지만 실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딸은 이제 잔혹한 성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많이 고려가 된 거죠.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는 사면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들은 분들은 대부분 죽어 마땅한 놈이 죽은 거고 그 딸은 오히려 피해자이므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80-90% 됐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않냐, 살인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는 뭐 경찰서나 그런 데다가 신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살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죠. 양쪽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2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 어느 변호사님도 이 딸의 살해가 정당하다, 죽어 마땅한 놈을 죽인 거다, 앞으로도 이런 놈이 생기면 죽인다, 이런 식의 변론을 한 분은 없습니다. 살인이 옳다고 변호하지는 않은 거죠. 변론 방향은 피고인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고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정당방위였다 라는 변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기대 가능성이 부족했고 심신미약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라는 변론을 했어요. 결국 그 살인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이었죠. 사실 이제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범죄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의뢰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을 한 후에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선처받도록, 그리고 책임져야 할 만큼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사례는 이제 가해자도 사실은 중대한 범죄 피해자였다라는 이제 어떤 좀 극단적이고 특수한 사례죠. 근데 가해자한테 이 정도까지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선처받을 수는 없는 건가? 만일 그 부친을 살해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10년 동안 매를 맞던 아동학대를 받던 피해자라면 그 경우에는 이 살인죄의 경우에 선처받을 수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부친을 살해한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는데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데 그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데에는 부친의 책임이 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부친을 살해한 그 피해자한테 정말 심각한 뚜렛 증후군이 있어요. 틱이 정말 심하게 온 그 순간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선처받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가해자가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음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은 내 사건에서 내가 받는 형의 하한을 대략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인데 내가 벌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 내가 이제 전과가 남기가 싫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 내가 이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건 다 이제 암 말기여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자국 남기기 싫다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성전 카페에서 사례들을 보시거나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면 내가 이제 입건된 형의 하한 대략적으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사건에서의 그 형이 실형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피해자하고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고 그 두 가지에 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 회복이죠. 합의를 했다. 합의를 못하면 공탁이라도 했다. 공탁도 못한다면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범 방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되었더라도 이 피고인이 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료가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본인의 반성문,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유무죄의 판단 또는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마다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하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강간 사건의 경우에 무혐의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실형 위험 때문에 그냥 자백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자백하더라도 재판 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결국 이제 억울한 마음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수사 단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겁나서 그냥 자백하고 힘든 수사 단계를 거치는 거 좀 부담스럽다라면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셔도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내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설명을 잘 하고 그래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면 그때 재판 가서 자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무죄 예측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증인신문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심 재판 때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했더라도 증인신문을 한 뒤에 그 판사 재판장의 반응을 보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하다가도 태도를 바꿔서 자백을 하고 합의 또는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변경될 때, 재판 중에서 재판 처음과 재판 후,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변경될 때 내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했다가 무죄 주장을 했다가 자백을 하는 방향도 있고 자백을 했다가 무죄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이제 그 진행 방향을 결정할 때 그 판단과 조언과 조력은 저희 법무법인 S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님들과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